안녕하세요, 그림읽기입니다. 자, 제주에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추위도 극심한데 독감 조심하시고요. 자, 요 며칠 뉴스가 한 가닥의 인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만평 보시겠습니다. 자, 딴지일보 찌질이 만평입니다. 검찰 마크가 계단처럼 표현돼 있고 거기 한 칸씩 층층이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제일 윗칸의 사람이 아래칸의 사람을 꼭두각시처럼 조정하고 있죠. 윗칸부터 보시겠습니다. 천공 스승이 아래에 있는 마이 플래셔스 골룸을 조정하는데 골룸이 디올 쇼핑백을 꽉 쥐고 있어요. 자, 골룸은 반지의 제왕에서 절대 반지에 대한 궁극의 탐욕을 보여주죠. 그럼 디올 쇼핑백과 탐욕? 혹시 이게 김건희 여사를 비유하나? 에이, 설마. 야, 그 아래칸 골룸이 얼굴이 벌건 윤석열 대통령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부인한테 꼼짝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골룸이 김건희 여사인가? 에이, 뭐 아니겠죠. 자,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안경 낀 아바타 하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바타는 검찰 마크에 쓰러져 기대 있는 육각형의 빨간색 돌을 조정하고 있죠. 육각형의 빨간 돌은 국민의힘 로고입니다. 이제 이 아바타가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이 아바타는 어제 장관직 그만두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된 한동훈 씨 같죠. 자, 지금 당과 대통령의 새로운 연결고리 한동훈을 포함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을 둘러싼 권력 핵심의 구조를 표현한 만평입니다. 자, 그림으로서는 이 검찰 마크를 이렇게 대담하게 계단식으로 표현한 이런 상상력이 굉장히 멋진 만평이에요. 자, 12월 20일자 찌질이 만평이었습니다. 자, 장도리 사이트 박순찬 화백님의 그림입니다. 제목이 윤바타 출동이에요. 왕이라고 쓰여있는 헬멧에 연결된 아바타 한동훈을 왕이신 윤석열이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내놓고 왼손에는 김기현, 장제원 의원을 쥐고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자, 자기 머릿속과 완전히 연결돼 있는 아바타라고 불릴 만한 한동훈이 총선을 앞둔 여당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위원장 자리에 내리꽂혔죠. 이 과정이 진짜 어리둥절합니다. 자, 버스 92대를 휘몰아서 방방 뛰던 장제원이 깨갱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고 김기현 당대표는 기자회견도 없이 SNS로 대표직을 던져버렸죠. 그리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친윤 의원들이 법무장관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옹립을 하는데 의원총회에서 약간 잡음이 있나 싶더니 한 장관 임식을 KBS가 생중계하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한동훈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모셔온다고 발표해버립니다. 뭐 과정 한 단계 한 단계가 민주적인 모습이라곤 하나도 없고 용산의 대통령실 맘대로 좋아 빠르게 간 것 같은데 대통령은 여전히 공식적으로 당무 개입 같은 건 안 한다고 하십니다. 글쎄, 당이 정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안 좋은데 대통령과 겹쳐 보이는 한동훈 장관을 당의 간판으로 내세울 리는 만무하겠죠. 자, 이 그림처럼 윤심이 자신감 있게 내놓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곧 있을 총선에서 과연 얼마나 잘 팔릴까요? 자, 기호일보 김홍기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이거 진짜 재밌는 그림이에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앞두고 네덜란드 측에서 한국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대사를 초치하고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 뭐 굉장한 국제 망신거리 뉴스죠. 근데 네덜란드가 대사를 초치한 이유가 애매한 가운데 서울의 소리에서 재밌는 현장 취재 영상을 하나 내놨습니다. 여기가 그 디올 매장인데 그 앞으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트럭이 서 있잖아. 바로 붙여놨어, 이렇게. 매장에 바짝 붙여놨다고. 그리고 바리케이트가 쳐 있지. 펜스가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장대를 따라서 대통령 내외가 왕궁 쪽으로 들어가는 500m 남짓 길목에 하필 광장 앞에 3층짜리 디올 매장이 있는 거예요. 요즘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 선물 수수로 흉흉하잖아요. 디올 매장 배경으로 영부인이 기자들 카메라에 잡히면 이 또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차량이 통제되는 이 길목에 하필 디올 매장 앞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벤트 회사 대형 트럭 한 대가 버텨서서
가서 디올 매장을 가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찍던 서울의 소리 기자는 경찰서에 끌려가서 3시간 동안 잡혀 있었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한 건지 네덜란드 정부가 발주한 트럭인지 아니면 우연인지는 뭐 알 수 없죠. 다시 그림을 보시면 트럭 한 대가 김건희 여사한테 선물로 전달된 디올 쇼핑백을 가리고 있고 범인은 공작이라는 현수막을 따라서 검사들이 공작새를 쫓고 있습니다. 그제 한동훈 장관도 디올백 관련 질문에 선물을 주고 몰래 카메라로 찍은 게 더 문제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죠. 사람들 줄 세워놓고 고액의 선물 수수하는 김건희는 수사는커녕 입도 뻥끗 못하고 몰카로 취재한 언론사만 하고 수사하고 털어대겠죠. 자, 그렇게 된다면 아마 민심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경향신문 그림마당 김용민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기 전에 모양새를 갖추려고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당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의견 수렴한답시고 밥 먹는 자리에서 유흥수 고문이라고 전두환 밑에서부터 박근혜 때까지 호의호식하던 노인네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다. 그때 배 12척이 남았는데도 그걸 이끌고 승리했다. 지금 우리 당 상황이 배 12척 남은 상황과 같다? 선거에서 진 다음에는 아껴서 뭐하냐?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라고 기자들한테 말했답니다. 한동훈을 이순신에 비유한 겁니다. 이분 연세가 86세세요. 뭐 더 부귀영화를 누리시겠다고 이런 아첨을 해요, 참. 아니 어디 감히 성웅, 선무 1등 공신 덕평 무원군 3도 수군 통제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한동훈 따위를 빗댑니까? 이순신 장군 머리카락 한 가닥이나 때려나? 만평 보시면 국힘 원로가 칼을 끌어안고 있는 한동훈을 이순신으로 추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 직할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하죠. 그럼 이제 12척의 배를 끌고 나가서 싸워야겠죠. 이순신 장군이 복귀해서 돌아왔을 때 7천량에서 원균이 다 말아먹고 남은 배가 12척이었잖아요. 그걸로 명량에서 이기는데 지금 용산이 망쳐놓은 국정, 그걸 그림에서는 용산포라고 비유하는데 거기 12척의 배라도 있을까요? 자, 지난 1년 7개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인사참사, 외교폭망, 홍범도, 이태원 참사, 남북의 긴장, 방송장악, 김건희 문제, 노동탄압, 달랑 부자 감세 한 척만 둥둥 떠있는 용산포입니다. 자, 이 만평은 한동훈을 이순신에 빗댄 것도 웃기지만 윤석열의 국정 운영은 원균의 7천량 패전만도 못하다는 그런 날카로운 풍자가 담겨 있습니다. 자, 굿모닝 충청 설아백 화백님의 만평입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 뉴스가 넘쳐나는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큰 꿈을 꾸고 있을 수도 있겠죠. 차기 대권 선호도 조사하면은 꼭 들어가 있는 이름이니까요. 자, 그래서 한동훈의 꿈을 그린 그림입니다. 꿈은 길몽도 있고 흉몽도 있습니다. 길몽은 위기의 국힘의 구원 투수가 돼서 화려하게 여의도 정계에 안착하는 것이겠죠. 흉몽은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가 나란히 법정에 섰던 것처럼 윤석열과 나란히 법정에 서는 꿈이겠죠. 윤의 아바타라면 뭐 결과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겠죠. 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뭐 저는 도대체 뭐가 비상인지 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나 있나 싶어요. 자,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경제 파탄, 이게 지금 국가적인 비상인데 이 비대위는 김건희 특검법, 디올백 수수, 수사 여론만 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법 기술자가 앞에 나서는 거죠.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게 1999년입니다. 요즘 우리 정치 수준이 24~25년 전 그때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새해에는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오겠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성탄 연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